반갑습니다. 기상학 개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기온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굉장한 큰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면 1번에 나와 있는 위도가 되겠습니다. 위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위도에 대한 거는 뭐 좀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간단한데, 오히려 이제 아랫부분이 좀 더 설명은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길겠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위도다라는 것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제 햇빛이 이렇게 병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적도 부근은 생각해 보면 이제 햇빛이 거의 이제 수직하게, 물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크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햇빛이 거의 수직하게 들어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 이런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플럭스, 이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이 각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낮의 길이, 이런 것도 분명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온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살펴보면 지금 북위 71도 되는 지역을 보면 지금 6, 7월에 보니까 최고 기온이 한 4도씨, 5도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여기 보는 것처럼 거의 마이너스 29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북위 50도 선을 한번 보면 이제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위 39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겠죠. 이제 최고 기온이 거의 30도 가까이 되고요. 최저 기온은 영하 정도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제 4도 S 그리고 34도 S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면 39도, 34도 위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연교차가, 지금 여기는 연교차가 굉장히 크고 여기는 연교차가 조금 작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는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이제 북극에서 내려다본 거고요. 여기는 남극점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보면 남반구는 대부분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북반구를 보면 굉장히 육지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륙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육지와 물의 어떤 부등 가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교차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지금 이제 1월 정도에 찍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4도, 굉장히 적도랑 가깝죠. 이 4도 선을 보더라도 이제 최고 기온은 1월 달 정도가 찍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북반구 체크를 잘못했네요. 네, 요거랑 요거 1번, 2번, 3번 요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1번 이렇게, 2번, 3번으로 갈수록 이제 저위도로 갈수록 평균적인 기온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아주 큰 경향성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위도 요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반구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연교차의 폭 정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위도 이외에 또 다른 팩터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팩터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제 육지와 물의 부등 가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도 자체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지리적 위치, 그리고 반사도라고 하죠. 알베도 값이 이제 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육지와 그 물의 어떤 부등 가열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 거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 비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비열을 가장 많이 배웠기 때문에 비열이 먼저 언급이 될 텐데요. 사실 비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물이 가지는 유동성입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만 물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류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 물을 데우는데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이유를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은 좀 투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바다가 있고요.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면 햇빛이 표면에서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죠. 표면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는 거의 수미터, 뭐 좀 아주 맑은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10미터 이상까지도 햇빛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수미터 정도까지 햇빛이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 데워지는 거는 이 햇빛이 거의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그 위치에 바닷물이 데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대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제 따뜻해진 해수는 가벼워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물은 기존에 이제 올라온 물보다는 좀 찰 거니까 이 물은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햇빛이 바닷물을 데우게 되려고 하면 이 바닷물이 안쪽까지 깊이 데워지는 그 영역까지 다 데우고 그것이 대류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모든 것을 다 데워야 바닷물의 온도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의 전체 이 두께에 해당하는 바다의 모든 온도를 다 끌어올려야만 전체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물을 다 데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불투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있으면 이 표면에 아주 얕은 부분 뭐 수밀리미터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만 딱 데워질 거고요. 그리고 데워진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데우면 끝이겠죠. 그냥 바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식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바다가 식는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식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공기 기온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바다의 온도가 조금 더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열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 열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다의 표면에서부터 열을 잃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표면부터 식게 되는 겁니다. 자, 표면이 식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바닷물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따뜻한 아래쪽에 있는 해수가 대류로 인해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다를 식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식히면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게 다시 올라오니까 그거를 다시 또 식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또 아래로 내려가고 또 따뜻한 게 올라오고 또 그것을 식히면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자,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를 1도씩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전체를 다 온도를 떨어뜨려야만 이 바닷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질량 자체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온도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데우거나 이제 식히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등, 육지와 물의 부등 가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육지는 이제 불투명하니까 이제 표면만 딱 데워지고 하게 되지만 물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기 때문에 수미터 정도 깊이까지는 햇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영역까지 데워지게 된다라는 그 차이가 이제 또 부등 가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육지와 그리고 물의 표면 온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온은 아닙니다. 기온은 아니고 이 표면 육지와 이제 물의 표면 온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5월 달이니까 이제 조금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제 초여름 혹은 이제 늦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정오의 시간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온 분포를 한번 보니까 기온이 아니라고 했죠. 이 표면의 온도를 한번 보니까 이제 육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의 표면 온도를 보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육지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정오의 시간대니까 천천히 데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은 천천히 데워지니까 온도가 낮고요. 그리고 육지는 빨리 가열되니까 이제 온도가 높은 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열이 나오게 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g의 물질을 이제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될 겁니다. 필요한 열이 될 거고요. 자, 근데 그것이 이제 한 3배 정도 물이 땅보다 더 비열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데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여러분이 이거는 잘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물에서 훨씬 더 이제 땅 표면에도 뭐 수분은 있을 테니까 증발은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이 물에서 훨씬 더 증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증발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흡열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따라서 열이 필요하니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증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너지가 쓰이게 되고, 자, 그러면 이 증발이 일어나는 동안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뭐 이걸 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 잡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수문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물이 가지는 상태 변화, 에너지 때문에 또 이제 온도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 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육지와 물에 부등 가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밴쿠버랑 이제 위니피그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지금 해양성 그리고 이제 대륙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위도대가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륙의 서안이 되겠죠. 대륙 서안. 그리고 이제 위니페그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좀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온 변화의 요인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위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도가 지금 거의 동위도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륙 서안에서 이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밴쿠버는 보니까 지금 연교차가 굉장히 작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는 이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연교차가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QR 코드가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조금 뭐 디테일한 설명들이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뭐 해류는 다음에 이제 해양학 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캘리포니아 해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도를 좀 연장해 보면 이런 북반구에 지금 시계 방향의 흐름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미국 땅덩어리가 있는 곳을 보면 이제 걸프 스트림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이제 시계 방향의 흐름, 또 그리고 이 위쪽에는 또 반시계 방향의 흐름, 여기도 반시계 방향의 흐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로 한번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남반구의 같은 위도대에는 지금 보니까 반시계 방향의 흐름, 여기도 반시계 방향의 흐름, 여기도 반시계 방향의 흐름, 이건 방금 쪽에서 이어지는 흐름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적으로 북반구에는 이렇게, 남반구에는 이렇게 대칭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난류,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올라가는 흐름, 난류는 이제 따뜻한 흐름이니까 이 해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좀 기온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가 흐르는 근처의 지역에서는 온도가 조금 낮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해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것이 이제 이 바람에 의해서 생겨난다.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결국 물과 이제 이 공기의 마찰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마찰이 바닷물을 끌고 가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 자, 여기 0도 라인을 한번 쭉 살펴봤을 때, 그리고 30도, 네, 30도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도에서 60도 라인에 이렇게
편서풍이 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뭐 간단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걸프 스트림 같은 경우에 이 편서풍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대륙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해류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이제 또 육지를 만나면 또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해류의 흐름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흐름도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사실은 좀 디테일이 더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가 바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전향력이라는 걸 고려해야 돼서 바닷물이 조금 해수면에 높이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수면 높이차에 의해서 또 지형류라고 하는 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이 흐르게 되면서 해류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은 결과적으로는 이 바람의 방향대로 바닷물이 끌려간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해류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 바닷물 층이 끌려가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해류다라는 거고요. 방금 살펴봤던 이 걸프 스트림입니다. 보면 아까 얘는 이렇게 난류니까 지금 이 색깔이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따뜻한 색깔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해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 해수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대기의 대순환이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대기의 대순환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 태양으로부터 이제 지구가 부등 가열된 것에 의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 이런 바람들이 불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또 해류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되겠는데요. 요 위치죠, 요 위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페루 해류, 브라질 해류 이렇게 보면 왼쪽 페루 해류는 한류가 흐르는 쪽이고요. 브라질 쪽에는 이제 난류가 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살펴보면 비슷한 위도대가 되겠죠. 리우데자네이루랑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비슷한 위도대지만 한류 그리고 난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브라질 쪽이 훨씬 평균 기온 자체가 월등히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른쪽 사진이 이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초원이 있습니다. 이제 해수면 고도랑 거의 비슷한 그 위치에는 초원이 있는데, 지금 위쪽에 보면 만년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영향들도 있게 되는데요. 다른 영향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런데 압력과 밀도 역시도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밀도가 떨어진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대기가 있으면, 햇빛이 있으면 대기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두꺼운 대기를 투과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흡수가 일어나고 빛이 도달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는 그 위에 대기층이 좀 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가 작은 대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대기가 얇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흡수나 뭐 반사나 뭐 산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작게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들어오는 태양 복사의 양 자체는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태양 복사의 이 인텐시티는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가열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거고, 이제 이 낮 시간에 어떤 이 히팅도 굉장히 강렬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대기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지구 복사로 빠져나가는 것도 대기가 이렇게 붙잡아 줄 텐데요. 이제 높은 고도에 있으면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도 붙잡아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대 쿨링도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일교차가 굉장히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 커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대기가 이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불을 덮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제 잠잘 때 열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지만 이불을 벗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는 이제 열이 굉장히 잘 빠져나가면서 또 이제 배를 안 덮고 자면 여러분이 뭐 배탈이 걸리거나 그러기가 십상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이 대기 자체가 이불처럼 이제 좀 어떤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어떤 약간의 완충 작용을 한다. 근데 이제 고도가 높으면 그것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두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역시나 위도 때는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라파즈라고 하는 여기는 고산지대가 되겠고 여기는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 지역에는 고도가 낮은 거의 해수면 고도 비슷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인 기온이 고산지대가 훨씬 더 낮구나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리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유레카 지역이랑 뉴욕 시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뉴욕은 굉장히 연교차가 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연교차가 작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편서풍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양성 기후가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륙성 기후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대륙 동안이 될 거고 여기는 대륙 서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뉴욕이 훨씬 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연교차가 크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은 연교차가 좀 작다. 해양성 기후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니까 스포켄이라는 곳이랑 시애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스케일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뭐 한 250에서 한 3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케일로 보면 좀 스케일이 뭐 크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미국의 스케일로 놓고 보면 한 요 정도 규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여기도 해안가 근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륙의 사이즈를 놓고 보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산맥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산맥이 없었다라고 하면 스포켄 이 지역도 해양성, 그러니까 지금 편서풍대니까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산맥이 그것을 이제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애틀은 굉장히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는 반면에 같은 워싱턴이지만 스포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이 산맥에 의해서 그 해양성 기후가 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교차가 훨씬 더 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양곤, 양곤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위도,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여기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는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봤다시피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 건기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한 6월, 7월 뭐 혹은 8월 이때 최고 기온을 나타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피크가 어딨냐면 4월 달에 피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여름 시즌에는 굉장히 이런 우기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알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구름이 막 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햇빛이 구름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반사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표면으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이 시즌에는 굉장히 구름이 두텁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즌에는 기온이 높아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이전 시기에 기온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구름이 하루 종일 구름 낀 날 그리고 이제 맑은 날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그대로 땅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이 데워지면서 기온이
금방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이제 지구 복사가 그대로 뭐 거칠 것 없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방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교차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구름이 있으면 낮 시간에 이 구름이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걸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밤 시간에 지구 복사가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거나 아니면 구름에 흡수가 되거나 흡수가 되어서 이제 다시 또 구름이 재방출하는 복사가 이런 그 지구 표면으로 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밤 시간대에도 기온이 잘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구름이 아까 앞서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이불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의 이불 효과로 인해서 일교차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 알베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뭐 빙하가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빙하, 눈, 얼음 뭐 이런 것들은 색깔이 하얀색이죠. 하얀색이란 말은 반사가 잘 된다라는 뜻이고요. 물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투명하다는 거죠. 그럼 투명하다는 말은 빛을 이제 투과시킨다, 반사는 잘 안 한다는 뜻이죠. 알베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역을 살펴보면 이런 어떤 그 고위도 지방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온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기의 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요 그래프, 요 그림, 이 피규어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요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다시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료는 무엇 때문에 보려고 하냐면 맨 마지막 문장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대기는 여기서 말하는 대기는 주로 대륙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륙권은 결국 어떻게 데워질 거냐라고 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데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 대기권의 구조 얘기하면서 대륙권이 왜 아래쪽이 온도가 높으냐라는 걸 설명할 때 이 내용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람다 맥스는 T분의 2898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빈의 변이 법칙을 여러분이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태양의 온도, 표면 온도 5800 켈빈을 집어넣으면 태양의 이제 람다 맥스는 0.5 마이크로미터. 여기 지금 이 정도 위치가 되겠죠. 여기 요 위치가 될 거고요. 뭐 다르게 표현하면 뭐 500 나노미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그 복사 온도는 복사 평형 온도는 288 켈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 1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겠죠. 10 마이크로미터. 여기 지금 보면 요 정도 위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 복사는 뭐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좀 짧은 파장이죠. 그래서 단파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구 복사는 뭐 2.5에서 30, 뭐 주된 복사는 10 마이크로미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장파 복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대기의 창, 이런 영역이 이제 대기의 창인데요. 이런 영역에서 이제 태양 복사는 쉽게 또 투과를 하고요. 지구 복사도 가장 지구 복사가 많이 나오는 영역대 10 마이크로미터에서는 좀 뚫려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지구 복사가 우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장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기의 창이랑 지구의 온도가 달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조금 더 낮은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면 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좀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파장대에서 지구 복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흡수를 잘합니다. 그러면 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이 온도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은 파장으로 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뭐 가장 주된 0.5 마이크로미터, 뭐 10 마이크로미터 여기서는 이제 양쪽 다 뚫려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 태양 복사가 주택에 들어오는 요 영역이 대부분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뭐 오존에 의해서 자외선 영역은 차단이 되지만 그 이상의 긴 파장들은 굉장히 뚫려 있어서 이 영역에서는 대기가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구 복사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는 좀 뚫려 있지만 요 전반적으로 지구 복사가 많이 나오는 요 전체 영역을 보면 이런 영역에서는 대기가 굉장히 흡수를 잘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복사가 이 대기에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는 이제 효율적으로 데우는 히터는 아니고요. 이 지구 복사가 대기를 효율적으로 데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기가 태양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하다. 그리고 지구가 데워지고 지 표면에서 올라오는 이 열이 대기를 데우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열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는 온도가 높아지고요. 고위도는 온도가 낮아지는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위도 쪽은 태양 복사가 많이 들어올 거고요. 고위도가 되면 태양 복사가 적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여기 지금 요 자료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 선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위도가 지금 요 그래프는 이상적인 맨들맨들한 구형일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태양 복사가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극지방 쪽에는 태양 복사가 적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복사도 있겠죠. 근데 빠져나가는 복사가 이제 뭐 적도에서 뭐 많이 들어온다 그게 다 나가진 않을 거고요. 극에서 적게 들어온다고 그게 뭐 적게 들어오는 그만큼만 나가는 건 아니고 더 많이 방출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에서 나가는 복사는 여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지금 선생님이 따라 그리고 있는 요 라인을 따라서 방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은 과잉이 되고요. 요만큼은 부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 복사가 남는 영역이, 그러니까 지구의 이 에너지 수지가 남는 영역이 있고 모자란 영역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레티튜드에서는 넷 게인이 될 거고요. 이제 하이 레티튜드에서는 넷 로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게 그 열대 지방이 계속해서 뭐 데워지지는 않죠. 그리고 극지방도 계속해서 차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 열이 모자라고 열이 남는 지역이 있는데도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 대규모의 열 수송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열이 초과되는 곳에서 모자라는 쪽으로 이동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에너지 불균형을 좀 균형으로 맞추려고 하는 해소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될 거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바람과 해류에 의해서 전달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열의 이동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대기대순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태풍이 북상한다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해류가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에너지를 수송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래쪽의 그림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오른쪽 그림은 아주 이상적인 맨들맨들한 구형이고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조금 더 이제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인 경향성은 비슷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적도에서 가장 열이 컸는데 여긴 지금 보니까 적도에서 열이 조금 작은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구름 이야기했죠. 적도에서는 굉장히 구름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럼 구름이 많이 끼면 태양 복사를 반사하거나 이제 구름이 흡수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적도에서는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온다. 좀 적게 들어오면 또 적게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구름이 많이 끼니까 나가는 게 가로막히게 되겠죠. 아까 이불 효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적도에서는 조금 움푹 눌러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 나머지 경향성은 여기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반구랑 북반구랑 완전히 대칭이지는 않죠. 그거는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북반구에는 대륙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남반구에는 주로 바다가 분포하고 있는 그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이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해류에 의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 이 열의 수송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전체에서.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는 한 4분의 3 정도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해류가 많이 이동하느냐, 이제 대기에서 많이 이동하느냐, 이게 헷갈린다고 하면 아까 해류가 만들어진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 바람의 마찰에 의해서 해류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어떤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자,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당연히 해류보다는 바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수송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어쨌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수송하게 되는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수많은 기상현상들이다. 그리고 뭐 혹은 해류, 뭐 어떤 이 바다의 순환에 관한 것들이다 라는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유체 지구과학이라고 하는데요. 대기 해양 과학을 이제 유체 지구과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에너지 불균형 해소의 관점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쨌든 이 절대적인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게 결국은 위도죠, 위도. 이 위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 지구가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큰 맥락을 잡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그래프까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세 개의 기온 분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일단 왼쪽의 그림은 1월달,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7월달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지금 이제 이 기온 분포가 이제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높은 것이죠. 기온 분포가 이제 여름에는 약간, 그러니까 북반구 여름이죠. 약간 북상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반구 겨울철에는 조금 아래쪽으로 남하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 수렴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가장 따뜻한 곳 그리고 가장 추운 곳이 어디에 있냐면 땅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지와 바다의 부등 가열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길게 좀 설명을 했었죠.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온도가 높은 구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육지랑 겹쳐져 있죠. 그리고 온도가 낮은 구간도 지금 이제 이 육지 쪽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육지 쪽에 굉장히 뜨거운 곳이 육지 쪽에 분포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육지 쪽이 뜨거운 모습, 다 육지죠.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남극도 대륙이죠. 이 땅덩어리 이 부분이 굉장히 차갑게 식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